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시장을 가장 쉽고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미주알의 어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스펙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어떻게 그 매매를 해야만이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병 대상 회사를 선정해서 리버스 멀지 합병을 통해 가지고 시장 외에 있는 회사를 IPO 방식이 아닌 간접 합병 방법으로 해서 시장에 등록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럴 때 합병 대상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리고 이 회사가 향후 상당히 시장에서 곽광을 받고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수익을 걷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연구를 해보고 공부도 해봐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병 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나느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매출이 급증하는 회사는 상당히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높은 주가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수익성보다는 Sales Growth Rate,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합병 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 지배도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인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에서 높은 시장 지배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회사가 새로운 업종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이제 업종 성장도겠죠. 이 업종 성장도가 정체되어 있는 업종이라기보다도 이제 신규로 여기 말한 것처럼 신규 시작이 되면서 향후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업종을 선택해서 그런 거에 적합한 합병 대상 회사와 합병을 하는 스펙주를 선정을 할 때만이 아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스펙주들의 일반적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스펙이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면 10불 선에서 이제 매매가 됩니다. 뭐 10불에서 11불 선 기대감에 따라서 그들의 경영진들이 누구고 뭐고 어디랑 이제 합병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루머가 돌면서 10불에서 11불 사이를 평균적으로는 4개월 정도 횡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LOI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보통은 13불에서 15불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요. 이때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고 무엇과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뭐 15불대로 갈 수도 있고요. 13불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한번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그 10불 선에서 LOI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로는 이제 ACAC, IMPX 뭐 이런 회사들, 켈, 뭐 준태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OI나 요새는 LOI도 스킵하고 곧바로 이제 DA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LOI가 발표가 되면 13불, 15불대로 가고 이것이 이제 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래 합니다. 그 뭐 DA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합병 회사가 무엇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향후 20불대로 돌파하느냐 이 기간이 짧은 회사도 있고요. 또 20불대로 가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20불대를 돌파하는 회사로는 이제 뭐 롱뷰, 버터플라이와 이제 합병할 롱뷰, 스렉, 그 모멘터스와 합병할 스렉,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베스트와 합병할 THCB, 그 다음에 이제 차지포인트와 합병할 SBE 이런 회사들은 20불을 훌렁 넘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고 여기 SCEB는
반도체 회사와 이제 합병이 돼 있는데요. 뭐 12불대, 도로 10불대로 많이 빠졌다가 최근 뭐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뭐 12불대를 뭐 살짝 회복한 그 정도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성공적인 리버스 멀저가 성공했을 경우 보통 스펙의 움직임은 10불 선에서 한 4, 5개월, 그 다음에 포스트 LOI 기간에서 2, 3개월 정도 13불에서 15불 정도 움직이다가 향후 도로 뭐 10불대로 향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17불에서 30불까지 가는 회사들도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여기 10불대에 있는 회사에서 30불대까지 그 이상까지 가는 종목을 한번 연구 발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펙주들이 DA 발표 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DA가 대부분 발표된 후에 하락하는, 다시 얘기해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볼타와 합병 DA를 발표한 S&Pr은 뭐 18불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16불대로 이제 도로 하락을 했고요. 뭐 DCRB, 하이즌 이 회사도 뭐 13%, 많게는 23%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DA 발표가 났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당장의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은 좋지만 DA가 발표가 됐을 때는 쫓아가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 상승을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구간에서의 상승 국면은 따라가야 되지만 이 구간에서의 상승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DA가 발표가 되고서는요, 보통 45일. 지금 이거는 통계에 의해서 이제 발표된 건데 제가 그 자료는 뭐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보통 45일 정도의 횡보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오히려 단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해서 45일 정도 기다렸다가 주가가 상승할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고 그 기간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뭐 30불, 40불 갈지 추격 매수를 할지 그때 기다리는데 대체적으로는 정확한 세컨 상승 시점까지는 45일이 걸린다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스펙이 어떤 회사와 이제 합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요것들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머니라이언, 퓨즈는 머니라이언과 이제 합병을 하는데 이 회사는 여기 나온 것처럼 uses the power of technology, 어떤 기술을 가지고 hardworking American의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를 돕고 뭐 이런 파이낸셜 핀테크 플랫폼 회사입니다. 주가도 이제 DA 발표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급히 빠지면은 뭐 추가 매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주가 방향이 형성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쉐어케어 보시면은요, 이 CEO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그 회사 좋게 만들어서 이미 많이 비싼 돈 주고 팔은 경험들이 있는 이 헬스케어 부분에서의 상당한 이제 베테랑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회사들은 초창기에는 인기는 끌고 있지 않기 때문에 DA 발표 빠지는데 이런 회사는 뭐 10불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사도 뭐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 또한 뭐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DMYD는 이제 지니어스 스포츠랑 이제 DA를 발표해서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조정 국면을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5일 걸린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DA 처음 발표 후 지금 뭐 거의 이제 한 달 지나갔는데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는 요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대마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카지노,
그 다음에 스포츠 배팅,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간접세를 이제 증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 스포츠 이 회사와 합병 예정인 DMYD가 이 가격 18불 가격대가 이제 무너지는 순간 뭐 충분히 사도 괜찮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DNRG는 CCC라는 회사와 이제 이게 합병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인슈런스 어떤 뭐 플랫폼으로 가지고서 자동차 그쪽 인슈런스 견적 뭐 이러한 것에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게 한 6빌리언 달러 정도의 이제 인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높은 발류에이션이 아니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더 오랜 시간 지켜봐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SSA 플랫폼 회사를 선호하시는 분은 이쪽에도 이제 특히 이제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요 세 부분 RPT, 켈, 저나잇 요 회사 세 개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은 리서치를 했는데요. RTP가 결국은 조비랑 이제 합병 루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켈은 릴리엄, 그 다음에 저나잇은 볼로캅터와 이제 합병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데, 에어 택시를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그 ACEC라는 회사가 그 알초랑 이제 합병을 했죠. 지금 그렇게 되면 이 네 개의 에어 택시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개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개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경쟁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서 긍정적이긴 긍정적이지만 아무래도 힘이 좀 분산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규 산업으로서 충분히 알트펀드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넷 중에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들어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에이펙스 클리어링과 이제 NSTV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피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클리어링 하우스 결제 부분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요. LOI가 아니고 이제 뭐 거의 뭐 이건 DA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TOC는 이제 페이오니어와 DA를 발표했는데, 역시 12불 뭐 14불 이렇게 되다가요, 지금 지루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모터스라는 스타트업, 이게 지금 이제 EV 플랫폼 만드는 그 CIIC와 이제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이스라엘 회사예요. 이게 BC랑 이제 합병을 한다고 얘기해 놓고 그 이후 이제 쭉 빠지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신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은 좋다고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회사는 좀 피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금 현재 그 DA나 아니면 LOI 루머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봤고요. 금요일 AACQ가 오리지널 머테리얼스와 LOI를 체결할 것이라는 루머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오리지널 머테리얼스라는 회사는 식물에서 추출한 케미칼로 환경 친화적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로서 친환경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회사 오리지널 파트너스의 파트너로는 이제 펩시코나 네슬리 와러가 있을 거고요. 생각을 해보면 식물에서 추출한 PET 플라스틱을 가지고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머테리얼을 이 회사가 개발을 했다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과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 회사가 지금 LOI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DA를 체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요일 급등락 시 너무 많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15불, 13불 선에서 반드시 횡보하는 상황이 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네들이 개발한 것이 획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매출로 지금 이제 온타리오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대량 생산 후 실질적으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컨셉 회사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10불대에서 이제 매매되던 것이 LOI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13불에서 15불까지 뛸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걸 10불대 갖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경우 이제 AICQ의 주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이상을 지금 이렇게 지리한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재료가 훌륭하기 때문에 1차 상승기에 우리는 따라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루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너무 불리시하게 쫓아가는 것은 자제해 주기 바라고, 반드시 이제 조정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을 연구해 보고, 이번 상승기를 이제 뭐 놓쳤다면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FTOC 페이오니어와 이미 이제 DA를 체결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한 13불 정도 올라갔다가 한 12불대로 소폭 이제 하향하면서 지금 사이드 기간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DA를 발표한 후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45일 정도 기간 행보를 하든지 가격 조정을 보이는 국면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매매를 해서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찬스를 시장은 반드시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 페이오니어와 합병을 하는 이 FTOC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FTOC는 요번 이제 페이오니어와 하면서 페이오니어의 기업 가치를 3.3 빌리언 달러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이것과 이제 경쟁 회사인 페이팔로 비교하자면 거의 1% 수준의 기업 가치가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요번 그 페이오니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432밀리언 달러의 레베뉴를 거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레베뉴 증가율은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 페이팔의 기업 가치인 5%만 평가를 받더라도 15 빌리언 달러, 그걸로 따지자 그러면은 뭐 한 30불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DA가 발표되고 기간 행보를 거친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자산을 꾸준히 늘리고 싶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펄을 합병 대상 회사를 구하는 그 방법 중에 이 회사는 매출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페이오니어는 매출이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이 업종이 상당히 향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때 충분히 롱텀 플레이로서 아주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MAC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FMAC는 디스코드와 이제 합병 루머가 지금 이제 계속 뭐 나왔다가 지금 최근엔 다시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령 합병이 되지 않더라도 주가가 이제 뭐 11불대라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루머가 이제 사실화될 경우에는 13불대에서나 15불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30-40%의 단기 수익이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나부 근처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넷 에셋 밸류죠. 이 넷 에셋 밸류 근처에 있는 회사를 미리 선점을 해서 LOI나 DA가 나올 때 추가 수익을 보고 팔고 다시 이제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매매하는 방법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FMAC가 디스코드와 이제 합병을 진짜 했다 하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20-30불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버티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펙의 투자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각광이 될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세 가지 그 스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좀 참조해 주시고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지금은 뭐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재미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미국 주식 시장의 시황과 종목 분석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 주식 시장을 가장 알기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미주알의 어스틴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